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올해 400달러 찍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효과 또 온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 막강하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도로도로 살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숫자 보세요. 자, 숫자가 확실히 내려왔죠. 60자, 60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어저께 66, 그리고 오늘 60을 찍었기 때문에 시장의 그 심리 상태죠. 이모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월가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모션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랠리,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보여줬던 그 트럼프 트레이드가요, 열기가 좀 식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좀 떨어지고 밀리는 건요, 오늘 연준 의장 발언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CPI 지수도 조금 더 예상이 맞았지만 지난달보다는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데이터며, 그리고 연준 의장 발언이며, 그리고 최근에 연준 멤버들이 3명, 이 연준 의장까지 하면 4명이 연달아 계속해서 매일매일 얘기를 했죠. 이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인색하게 어떤 그런 반응들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한 태도나 자세들이 결국은 전체 이 시장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이제 오픈런이에요. 오픈빨입니다. 늘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이제 들어가느냐? 여러분 지금 이 11월 달, 12월 달은요. 원래 전통적으로 미국 주식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선거라고 하는 큰 이슈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했던 그것에 좀 쉬어가는 뿐이니까 여러분 이거 뭐 또 이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또다시 흐름이 찾아오게 되면요, 예상 못한 허를 찔려요. 그러다가 사팔사팔하다가 또 마이너스를 당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대 선물 시장과 5일 가격 10년물 금리도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은요, 전체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다우 보세요. 첫 번째 거 0.36 빠지고 있죠. 평소보다 조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 S&P 0.46, 이것도 평소보다 조금 더 빠지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66 빠지고 있죠. 평소보다 좀 더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이어지면요, 내일 전반적인 주가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가파르게 상승했던 그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지금 이 초반 이 오픈빨이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일을 보세요. 67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오일은 확실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기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취임 당일날 끝내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중동 문제도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들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 보세요. 많이 올랐죠. 4.45입니다. 여러분 10년물 금리는요, 오늘 좀 더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 흐름이 내려가지 않고 더 올랐던 게 결국 오늘 연준 의장 발언들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어저께 CPI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연준 멤버들 발언들 다 종합해서 이게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트럼프가 또 국채를 발행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예상들이 다 맞물을 지면서요, 지금 현재 10년물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입니다. 근데 이거 오래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내년 상반기, 내년 후반기 26년을 보라 그랬죠. 그 과정 속에서 빠르게 이제 내려갈 겁니다. 한 3.5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 가지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살펴볼 것은요, 지금 그 트럼프 효과가 뭔가 바람이 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이름 붙여줬는데, 이른바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생각보다 이제 좀 빨리 바람이 빠지고 있다는 건데, 자, CNBC에서는요 이 부분을 오늘 파월의 언급이 결정타였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위에 파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Powell comment drag investor down to earth from the
post-election high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 직후에 어마어마하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 파월의 이 코멘트, 파월의 언급 자체가 투자들을 drag down 했다라는 거야. 완전 그 트럼프 효과로부터 투자들을 끌어내렸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1부 때 살펴봤지만 이 연준 의장이 갑자기 또 어떤 미팅에 나와가지고 doesn't need to be in a hurry to lower rates. 금리 인하에 뭐 서둘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 미국 경제가 너무나도 여전히 강력하다. 이런 발언이거든요. 거기다가 10월 달에 job report도 실망스러웠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허리케인이고 노동 이 스트라이크 때문이었거든요. 파업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데이터는 데이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초록색으로 알아보면요. Powell's slightly hawkish tone. 자, 지금 오늘 파월의 발언은요, 확실히 매파적이었어요. 그게 좀 강한 어조였거든요. 이전하고 달랐어요. 매파적인 발언이 dampen market enthusiasm. 그러니까 시장의 열정을 확 그냥 물을 뿌려 찬물을 끼얹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들의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요, 낮춰버린 거예요. 그 기대감 자체를. 원래는 당연히 0.25 예상하고 있는데 12월 달을 그냥 패스할 수도 있는 거야. 금리를 내리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오늘 발언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발언이 얼마나 투자들의 심리 상태를 꺼지게 했는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도 사실은 트럼프가 되니까 좀 더 연준 멤버들도 그렇고 의식해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강하게 자꾸만 금리나 내리라고 빨리 이제 자기가 대통령 됐을 때 내리라 그럴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서둘 필요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오히려 금리가 좀 더 높게 당분간 유지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그게 오늘 찬물을 ጨ지 끼얹었고요. 결국은 트럼프 효과에 바람을 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데이터와 일본 데이터들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리테일 판매와 부동산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 뭔가 좀 혼동스러운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리테일 세일즈가 기본적으로 예상치를 뛰어넘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좀 늘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반면에 부동산 쪽은 여전히 슬럼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최근에 이 소매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엄청 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스티뮬러스 푸시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돈을 뿌려주니까 당연히 이 소비 판매가 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돈을 풀어서 나타난 현상인데 과연 이게 지속될 것인가라는 것도 지금 중요하거든요. 일단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4.8% 성장하는 게 나왔어요. 소비 판매가요. 근데 이게 예상치가 로이터의 예상치가 3.8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대비 3.2%였거든요. 그때가. 근데 4.8이니까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푼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옛날 그 미국의 코로나 때 미국 트럼프와 바이든까지 돈을 막 연속해서 막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죠. 그러니까 그 돈들이 있으니까 소비가 막 생겨나는 거죠. 미 경제가 죽지 않고 버텨내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돈을 풀어서 일단 아주 뭐 정말 안 좋은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면해보자. 막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가능한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자, 부동산은요, 오히려 더 떨어지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계속 심각해요. 지금 보시면 January to October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누적으로 보니까 10.3% 떨어지는 모습 나왔어요. 근데 이게요, 그 10.1%가 이 1월부터 9월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더 떨어집니다. 0.2% 더 떨어진 모습이죠. 계속해서 부동산 쪽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이요, 부동산 안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일단 사이즈도 크고 부동산이 망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망하는 걸 보게 되면 더 이상 이거 어떻게 이 신뢰 자체가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한 번도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이 망할 거라 생각 못 했거든요. 왜냐면 워낙 그동안 승승장구했고 또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워낙 좋아했고요. 근데 부동산 업체들이 망해버린다? 1등, 2등 뭐 탑 레벨에 있는 회사들이 망해버리니까 이거 더 이상 중국 사람들이 거기다 돈 묻었을 때에 돈을 찾지도 못하는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냥 적금을 하면 할지 더 이상 부동산에 넣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부동산이 안 되면요 이 지역 정부들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지방 정부들은 전부 다 부동산으로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이 여전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소비 판매는 돈 뿌려서 됐는데 지금 부동산 안 좋다. 그러니까 중국이 과연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면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일본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GDP 성장률이 어떤가? 자, 타이틀을 보십시오. 초록색으로 하려던 거요. 일본 GDP는요, 이번 3분기에 0.3% 성장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부족한 거지만, 정말 이거 미미한 거지만, 일본 입장에서는요, 이것마저도 괜찮은 거예요. 이나마 괜찮거든요. 왜냐하면은, snapping two quarters of year-on-year decline입니다. 이미 벌써 지난 두 쿼터, last two quarter 있죠. 2분기. 그리고 1분기가 지금 그 1년 전 대비 계속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 회복세가 안 나온다. 일본이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두 분기 연속 떨어지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요. 디플레이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0.3 처음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뭐 이거 1년 단위고 quarter on quarter, 그러니까 지난 쿼터 대비도 0.2% 이번에 성장한 건데 이걸 annualized, 즉 1년 단위로 분석해 보면요. 1년 단위로 지금 현재 0.9% 성장하는 걸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올 한 해 전체 이제 일본 GDP를 평균 내서 이제 올해는 GDP 성장률이 얼마나 하는데 0.9% 지금 현재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도 아니고 0.9%예요. 얼마나 빈약합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2%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쯤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정말 안 좋아요. 오히려 미국이 훨씬 더 좋습니다. 미국 지금 2.53% 정도 예상한단 말이죠. 작년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오히려 이 GDP 성장률이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중국도 사실은 저 사이즈 인구 대비 사실 저 5% 나와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은 정말 두 자릿수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오히려 미국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모든 나라에 비해서요. 지금 미국이 성장률, GDP 성장률도 가장 강력하다. 저렇게 사이즈가 큰 세계 1위 국가가 저렇게 내달려 버리면요. 다른 나라들은 사실 지금 이 전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좋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요. 그냥 미국만 투자하면 돼요. 그 주식 투자는요. 뭐 중국 주식이 여러분 분명히 오를 거예요. 왜냐? 돈을 푸니까요. 근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중국 주식 사지 마세요. 왜냐면은 중국은 이 시진핑이가 언제 정책을 바꾸고 얘네들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민주당이 되거나 공화당이 되거나 이러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요, 언제 또 꼬그라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오르면요,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냥 무조건 미국 주식만 하세요. 앞으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지금 법인세, 감세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트럼프 기간 동안 미국 주식은요, 꾸준하게 또 우상향하면서 수익을 은행보다 채권보다 모든 것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데나이브스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좀 했습니다. 즉,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AI 혁명, 테슬라가 만들어가고 꿈꾸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투자 기회를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던 거요. 자, bears have missed every transformative tech name the last decade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bear들이죠. 그러니까 기술 혁신에 대해서 이거 안 돼,
안 돼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보통 이 기술주 투자가 워렌 버핏도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본인도 기술을 읽어내기에는 자기가 지식도 부족하고 자기가 그런데 감각이 없다 그랬죠. 버핏의 투자 방식은요, 아주 그냥 평범하고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투자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배당도 잘 주고 꾸준하게 현금 흐름 나오고 막 이렇게 뭐 테슬라처럼 기술 변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꾸준하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냐, 뭐 크지 않더라도 그런데 투자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수많은 이 베어들 있죠. 투자자들 중에 기술 혁신에 대해서 늘 이렇게 어떤 의심을 가하고 또 여기에 신뢰를 가지지 않는 이런 베어 투자자들 있죠. 이런 투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이 기술 혁신을 일으켰던 기술주들 있죠. 특히 이제 빅테크들을 투자에 너무 많이 놓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그 AI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것마저도 이 기술 이 시장이 이끌어가고 있는 이 시장들을 또 놓치고 있다는 건데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대나에서 뭘 얘기했냐면요. 지난 10년을 쭉 한번 이 정리를 하는데 2007년도입니다. 자, 2007년도에 많은 투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애플은 하드웨어 컴퍼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플은 그냥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때 그 아이폰을 출시할 때입니다. 아이폰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을 출시할 때 그때 이 상당수의 투자들이 애플은 그냥 하드웨어 회사라서 야 나중에 그 성장 자체가 한계가 있어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마치 이전에 애플이 왜 애플의 그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거를 했던 것처럼 그냥 하드웨어 회사라서 뭐 델이나 이런 컴퓨터 회사들 있잖아요. 하드웨어나 만드는 회사 이렇게 생각했 한 겁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처음 나왔을 때 뭐 손안의 컴퓨터라고 그랬는데 그게 만들어낼 어떤 미래의 어떤 그 가치들, 변화들을 상상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도매급으로 야 애플은 그냥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야 이렇게 취급해보니까 별로 성장을 못해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놓쳐버린 거죠 이 산업 투자들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어마어마한 이 소위 밸런스시트를 보면은 막대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자 그리고 2014년도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2014년도도 투자들이 이 사티 나델라 이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사티 나델라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했어요. 즉 클라우드라고 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건데 이걸 이해를 못한 거죠. 왜냐? 이때 뭐 2014년도에 뭐 데이터가 뭐 그리 중요해 하면서 몰랐거든요. 그리고 사티 나델라가 굉장히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우리가 앞으로 게임과 그리고 이 소위 클라우드 이쪽으로 확장을 해서 우리가 더 이제 변화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그때도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 사티 나델라를 뭔 소리 하는지 그때 감을 못 잡았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클라우드 시대가 오게 되고 이 완전 새로운 혁명들이 오게 된 거죠. 20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엔비디아를 놓쳐버렸죠. 여러분 제가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22년도에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완전 대폭락 시기였지 않습니까? $100 초반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이 분할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1,400까지 돌파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140, 150대니까 이미 벌써 전고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100 초반에 무조건 사라고 했죠. 왜 그러냐? 확장성이거든요. 결국 애플이 해왔던 것처럼. 제가 애플을 워낙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저도. 근데 대나이도 잘 아는 거죠. 애플 투자를 통해서 본인이 알거든요. 애플이 만들어내는 그 무한한 가치를 보니까 이거 뭐 주가가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도 제가 계속 말했었죠. 확장성 얘기하면서. 넘버 1 테슬라, 넘버 2 엔비디아. 그런데 엔비디아가 먼저 터졌죠. 인공지능 시대가 빨리 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22년도 때도요, 엔비디아로 제대로 많이 이렇게 크게 가져간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이 줍줍한 사람들이 크게 아주 자산이 불어나는 거죠. 그리고 AI에 대해서도 좀 무시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AI로 확장될 것을 상상하고 확장성을 본다면 이거 무한대로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멀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만들어낼 이 자율주행, 어토노머스거든요. 이게 지금 똑같은 내러티브예요. 똑같은 스토리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에이, 테슬라가 지금 뭐 자율주행 뭐 되겠어? 일단 근본적으로 자율주행 안 되겠다 이러는데,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는 자율주행이 안 들어가잖아요. 풀 셀프 드라이빙이요. 오토파일럿 말고요. 이 FSD라고 하는 지금 북미 지역에서만 하는 거, 즉 미국과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매일매일 이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요. 그 지금 매일 그 모델 Y를 통해서 계속 다니는데, 지금 뭐 손님 올 때뿐만 아니라 공항 갈 때, 그리고 손님이 지금 한국 지인이 왔는데 이분을 태우고 다니는데요. 가는 목적지마다 정말 한치 오차 없이 개입을 거의 안 해요. 정말 운전이 너무 편합니다. 여러분, 이 편한 걸 경험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자율주행이 해보고 나서 테스트 해보고 이거 편하면요, 못 돌아가요. 여러분, 스마트폰 쓰다가 이제 피처폰 돌아갈 수 있겠어요? 못 돌아가요. 사람들이 운전이 이렇게 편하구나를 생각하면요, 절대 안 돌아갑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걸 하게 돼요. 특히 이제 이 8,000불 주고 한꺼번에 패키지를 못 사는 사람들은 이제 99불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써보게 되면요, 99불이면 할만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에이, 그게 뭐 그렇게 편할까 이러는데, 써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이게 서서히 늘어나겠죠. 제가 직접 써보니까요,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뭐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럴 때도요, 운전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도 목적지까지 갑니다. 정말 좋아요. LA 공항까지도요, 한 번도 터치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지금 이 기술 수준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율주행은요, 결국은 시간 문제예요. if가 아닙니다. 시간 문제라고.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거 모르죠. 규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 지금 이제 규제 다 풀어버리잖아요. 머스크가 수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가까이 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투자를 별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테슬라는 그냥 미친 듯이 사모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기회 주면 사모으세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주가 이거 뭐 트럼프 랠리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이거는 여러분 하찮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율주행이 터져버리면요, 테슬라가 정말 플랫폼 회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애플이 2007년도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게 지금 4조 달러 온 거 아닙니까, 거의. 근데 지금 테슬라는요, 그냥 이거 지금 8배, 10배도 가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200불, 300불 이거 가지고 지금 왜 이러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싼 거예요. 무조건 사 모으세요. 300불, 400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비싼 거예요? 나중을 생각하게 되면요, 지금은 그냥 내가 이 기회를 줄 때 더 계속 사 모아야 되는 거, 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 200달러대로 떨어진다, 뭐 갑자기 안 좋아서 그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도 보세요. 과거에 그 과정 지나오니까 300달러 돌파해버리고 거의 400달러 임박하다가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 자율주행이 이게 완전히 로봇택시며 오게 되면요, 플랫폼으로 이제 전환되면은 이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지금 또 옛날 2007년도 애플 시대와 데자뷰가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트럼프의 새로운 행정부, 즉, 이 기존의 이제 그 정부에서 인수팀이죠. 트랜지션 팀입니다. 자, 이제 정부 인수 이 그룹이 팀이 바이든의 EV 텍스 크레딧을 당장 없애겠다, 끝장내겠다, 이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원래 다 알고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이미 유세 중에서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첫날에 이 바이든이 현재 밀고 있는 EV 텍스 크레딧, 이미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새로운 인수팀이 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진짜로 끝장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Ending the tax credit could have a grave impl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텍스 크레딧을 정말 끝장을 내버리게 되면 실제로 지금 미국이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이 현재 이 상황 속에 굉장한 의미를 줄 수 있다는,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테슬라인데요. 사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 보조금이 만약에 없어진다? 이러면은 누가 가장 데미지를 입겠어요? 당연히 지금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팔고 있으니까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이 언론들에서 뭐 테크가들도 그렇고, 야, 누가 영향을 받겠냐? 다른 회사들은 많이 팔지도 않아.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파니까 테슬라가 가장 데미지 입겠지.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테슬라의 CEO죠. 테슬라의 대표들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인수팀 있죠. 트럼프 트랜지션 커미티,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보를 인수해야 되니까 그 팀들에게 직접 얘기했어요. 우리는 보조금 없애는 거 완전 지지야. 머스크도 그랬고, 특히 이제 이 트럼프 머스크의 회사의 대표들도요, 리더십들도, 빨리 없애도 상관없어. 보조금 니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죠. 사실 여러분, 이 보조금 없애는 건요, 트럼프가 그냥 없애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 여기를 없애서 돈을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없애면 이 돈이 결국 정부 자금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돈을 쓸데없이 낭비한다? 트럼프가 볼 때는요, 이건 너무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지금 이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데 머스크까지 지지하고 있어요. 사실 머스크를 생각하면 보조금 그냥 계속 유지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머스크랑 또 소위 이 테슬라 쪽에서 빨리 없애?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왜냐면 자기를 그렇게 지지해준 이 테슬라의 CEO가 빨리 없애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완전 땡큐인 거죠. 자, 그러면 트럼프의 생각은, 머스크의 생각은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없애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보조금이 없어지면 테슬라에게, 자, 올해 초에도 얘기했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early this year. 올해 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Killing the subsidy might slightly hurt Tesla sale. 자, 만약에 보조금을 없애버리면 우리 테슬라 매출에 약간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라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보조금 덕분에 가격이 전체적으로 싸지니까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약간의 slightly hurt 할 수 있지만 would devastate its US EV competitor. 오히려 경쟁사들을 완전히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미지는 테슬라에게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쟁사들에게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힐 거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포드나 GM이나 다 합친다.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모든 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 그리고 전기차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리비안, 루시드 다 완전히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특히 이제 레거시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왼쪽에 보세요. 바이든이 이 전기차 서밋에서 지금 이 GM의 CEO 메리 바라를 불러가지고 이 GM에서 만든 전기 트럭을 탁 타면서 뭐 엄지 손가락 치켜들고 테슬라 머스크는 왕따 시켜놓고 이렇게 지금 모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GM이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심차게 지금 전기차 생산하고 있는데 그동안 7,500달러 지원금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그래도 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가격이 7,500달러가 없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이너스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판매도 더뎌질 텐데 마이너스가 극복이 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리비안, 루시드 다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들도요, 지금 자동차 만드는데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나마 보조금 받으니까 그나마 팔리고 있는 건데 그 친구들이 더 어렵겠죠. 테슬라는요, 지금 만약에 이 7,500달러가 아니면 가격을 올리면 되겠죠. 가격을 지금 올렸다가 거기서 내리는 가격. 그러니까 가격 조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스스로 조절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가장 위험한 건요, 테슬라가 아니라 테슬라는 어차피 플러스예요. 원래부터 머스크는 이거 하면은 오히려 테슬라에게 불리한 거지 경쟁사들을 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나아간다면요, 머스크는 원래 뭐라고 했냐면 경쟁사들이 오히려 이게 보조금이 없게 되면 이들은 오히려 결국은 다 망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죽어야 될 기업들을 자꾸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폴스타랄지 있는데 보조금 때문에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지원 안 하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들의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하는데
파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실제로 파산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혁신을 하는 기업이 살아나야 되지 혁신도 없는 기업들이 그냥 배터리 갖다 놓고 계속 만드니까 보조금 덕분에 버티고 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은 차라리 없애야지 경쟁사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테슬라가 계속 유리해지는 거죠. 자, 다음 자료를 보게 되면요.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얼마나 회의적이었는지 아예 그냥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이요. 시종일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입장이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3년 전입니다. 맨 위에 보세요. 빨간색으로 하는 거. 이게 3 years ago거든요. 3년 전에도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지원한다. 7,500달러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머스크가 뭐라냐. We don't need it. 이라고 했어요. We don't need a 7,500 EV tax credit. 이라고 했어요. 7,500달러 우리 텍스 크레딧, 우리 정말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 나갑니다. 가스 스테이션에 대한 지원금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모든 영역 있죠. 차징 네트워크에 대한 지지도 그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충전 관련된 거 지지. 왜냐면요. 테슬라는 혼자 다 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지원이 나오면 다른 회사들, 경쟁사들을 살려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모든 보조금을 없애자. 이거는 보조금 때문에 경쟁력 없는 회사들 살려주는 것밖에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일하고 가스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에너지랄지 아니면 구에너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조금 다 없애라는 거예요. 3년 전에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3개월 전에 보세요. 7월 16일 가운데 초록색 하나 보세요. Take away the subsidy라고 합니다. It will only help Tesla라고 합니다. 야, 보조금 다 없애버려. 3개월 전에도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오히려 없애버리면 테슬라에게 큰 도움이 된다. 테슬라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착각하면 안 돼요. 테슬라가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팔아서 보조금 없으면 테슬라가 데미지 입는다? 머스크의 생각은 달라요. 오히려 우리는 보조금이 없으면 테슬라에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lso remove all subsidies like from all industry.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산업에서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거 보세요. 이건 오늘 얘기한 거예요. 오늘 14일 날 미국 시험으로 나와가지고요. 뭐라? In my view, we should end all government subsidy. 야, 우리는 그냥 모든 정부의 보조금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전기차건 오일 가스건. 그러니까 오일 가스 쪽은 트럼프가 보조금을 우리 전통 오일 쪽에도 지원하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없애자는 거예요. 공평하게. 결국 테슬라에게 이게 유리한 거거든요. 그 머스크의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로이터 통신이든 뭐 다른 데서 이거 없애면 테슬라가 데미지 입냐 이러는데 머스크는 자신 있어요. 왜냐면 테슬라는요. 가격 조절이 스스로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게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며칠 사이에 테슬라 주가가 빠지니까 트럼프 효과가 다 끝났다.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올 연말을 또 지켜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시작이고 오픈런이라 그랬죠. 오픈빨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도 안 됐어요. 되기 시작하게 되면요. 많은 변화가 옵니다. 법인세 변화, 그리고 좀 전에 살폈던 만약에 보조금이 사라지면요. 초반에 영향을 조금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회사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럼 결국 테슬라에게도 유리한 거예요. 테슬라가 보조금이 없으면요. 더 압도적으로 이기게 될 거예요. 테슬라 주가가 더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독보적으로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트럼프 효과는요. 법인세 인하도 있고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나빠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정 온 건 건강한 조정이고요. 결국 또 다시 한 번 더 굉장한 또 상승세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 연말에 오히려 400달러도요. 충분히 이게 여러분 기대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시면서 여러분 지금 한 달, 두 달도 짧아요. 지금 이 자율주행이 오는 내년 그리고 내후년 여러분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고 기회 줄 때 계속 사모아 가시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이 2007년도에 애플을 놓쳤던 그 우를 범했던 수많은 투자들이 땅을 치고 후회했듯이 여러분들도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꾸준하게 테슬라는 파는 주식이 아니라 사모아가는 주식이다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LA 정교수TV였습니다.